먼저 그동안 본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이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해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정면도 방향에서 표시되는 요거 있죠? 요거 어디까지 파져 있을까요? 관통일까요? 블라인드일까요? 절반 이상 관통입니다. 예, 쭉 관통이에요. 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관통이에요. 관통이고요. 그러면서 요거는 뭡니까? 세 칸, 한 칸, 요렇게 형상이 쭉 뚫고 관통이 되는 형상이다. 요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흑백이라 여기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못따기처럼 이렇게 깎여 있는 형상이에요. 깎여 있는 형상이고, 여기를 보면은, 색깔을 달리해서 요쪽으로 한 칸, 요쪽으로 한 칸, 요렇게인 거예요. 45도 못되기인 셈입니다. 45도 못되기인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5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45도. 그런 못되기 형상이고요. 여기는 주의하셔야 돼요. 네, 요거 두 칸 한 칸으로 이거 관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이 못되기 형상처럼 얘도 대칭인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 관통 형상이 아니라 요거처럼 5mm 5 곱하기 45도 또는 C5 이렇게 못따기 된 요것이 요쪽도 대칭으로 넘어가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함정인 셈이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 동글뱅이 하는 면 두 개는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야기해봐야 여러분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고, 자, 일단은 그 외에는 요거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요거 가로 세로 10mm 정사각형 형상이 역시 얘도 관통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보니까 또도도도독 요렇게 연장해서 보면은 요쪽에서 이렇게 관통돼서 가고 요렇게 관통해서 내려오는 거하고, 여기 뒤에 생기는 면 요거하고 요렇게 내려가는 면하고 서로 만나요. 요거는 일단 해보면 압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거 정도만 볼 텐데, 자, 세 파트 해가지고 스케치 평면을 뭐를 먼저 선택하느냐? 요렇게 정면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는데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아까 요거 관통이라고 그랬죠? 요렇게 먼저 바닥을 잡고 요쪽은 그냥 이렇게 쭉 그릴게요. 그리고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거를 돌출 보스 베이스 이렇게 먼저 형상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스케치한다? 요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요렇게 그대로 따가지고 요거를 스케치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정면 평면에 스케치합니다. 들어왔죠? 자, 파트의 원점을 어디에 놓을까 지금 고민하는 중인데요. 여기는 잘려질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원점을 놔두면 불편하겠어요. 차라리 여기 연장돼서 여기가 날라간 자리 요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 파트 원점을 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원점을 우측 하단에 놓고서 요렇게 그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거 할 때도 라인 그리기보다 코너 사각형 2번 사용하겠네요. 먼저
첫 번째 코너 사각형을 할 때 우측 하단에 꼭지점을 첫 번째 원점에다 딱 맞춰놓고 두 번째 점은 좌측 상단에다 대충 찍어놓고 요 정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의 꼭지점 바깥에서 두 번째 코너 사각형의 시작점을 잡을게요. 여기쯤에다 클릭해서 요렇게 겹쳐지게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선택 종료해가지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다시 눌러서 요소 잘라내기 바로 가요. 요소 잘라내기 바로 가요. 아무 명령이 실행 안 돼 있을 때 마우스 우클릭하면 요소 잘라내기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먼저 지능형으로 툭툭 건드려야 되겠죠? 건들면 죽어. 간단하죠? 네. 선택 종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치수 구속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형상 구속은 필요 없네요, 이제. 치수 구속을 넣으려고 하는데 먼저 작은 데 형상부터 넣어 볼게요. 작은 형상부터 넣어 볼게요. 어느 게 작은 형상이에요? 요게 작은 형상이죠? 네? 어느 거하고 똑같은가요? 네, 네, 네. 잘못 이해했는데 저도. 자, 여하간 이거 형상을 보면은 요 세 칸이죠. 가로 방향으로 요게 세 칸이죠. 요 방향으로는 15고 요 방향으로는 5mm고 그렇게네요.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간격으로 자꾸 넣어요. 저는 수직선분 두 개를 선택해서 요렇게 15. 첫 번째 넣는 치수에 맞춰서 나머지 형상들이 배율 조절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평 위에 올라가 있는 수평선과 바닥에 있는 수평선을 선택해서 요거 5mm. 됐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 폭의 치수를 넣기 위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수직선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하고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 위쪽으로 갑시다. 여기에다가 35 넣으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미 원점에다가 일치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X방향으로는 다 정의가 완전 됐네요. 그죠? 완전 정의가 됐네요. 그리고 5mm 치수 들어간 요 선도 원점에 대해서 Y방향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요 선분하고 선택해서 요렇게 20mm 치수를 마저 넣으면 얘네는 완전 정의가 끝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잡아놓고 쌤 여기 자르면 안 돼요. 아직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갑니다. 단순하게 단순한 덩어리부터 가는데요. 자, 근데 그동안은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블라인드 형태로 많이 썼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중간 평면으로 갈게요. 돌출의 옵션을 중간 평면으로 갈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맞춰서 여 형상을 미러시키고 하려면 정면 평면이 여기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돌출 보스 베이스의 옵션 중에 중간 평면이라는 거를 쓰면 스케치면인 정면 평면을 가운데 놔두고 균일하게 이렇게 뚱뚱해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것이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중간 평면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돼요? 스케치면을 가운데 놔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하는 미리 보기죠. 이때 쌤, 그러면 깊이값은 이거 20이라고 넣으면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스케치면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0 이렇게가 아니에요. 합쳐서 20인 거예요. 총이 2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구별되셨죠? 그러면은 요걸 20으로 딱 넣어줍니다. 에이? 클릭이 안 됐구나. 자, 20. 총합이 20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셈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확인. 자, 그러면은 요 정면 평면이 여기 가운데 놓여지게 한 거예요. 요렇게 해놔야 이쪽에 못되기 준 거를 이 정면 평면을 대칭의 기준면으로 잡아서 이쪽으로 대칭 복사. 여기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네. 요소 대칭 복사라는 기능을, 대칭 복사라는 기능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돌출의 옵션을 중간 평면 썼다는 게 이게 포인트였어요. 중간 평면으로 썼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내가 작업할 거는 스케치면을 할 거는 여기를 깎기 위해 스케치면을 선택할 텐데 여기를 깎기 위해서 스케치면을 선택할 텐데 돌출 컷으로 깎을 거예요. 돌출 컷으로 깎을 텐데 요 면은 안 좋죠. 그죠? 요 면도 스케치면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뒤에 수문선입니다. 요 뒤에 있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역삼각형 이렇게 귀퉁이에다 그리고 이쪽으로 두 칸이니까 10mm네요. 10mm만큼 깎아 들어오는 게 더 맞겠네요. 자, 그러면 스케치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화면을 살짝 휠로 돌려요. 뒷공댕이 나왔죠? 클릭했죠? 스케치 선택합니다. 면의 수직 보기 할까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소 변환이라는 옵션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기왕 이거 하는 김에 요소 변환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솔리드웍스의 그 컨버트라는 예제를 쓸 때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컨버트라는 예제. 컨버트라는 예제를 쓰면서 사용해 봤다는 거 요거 기억나요? 요런 거 할 때 또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탄젠시 선택으로 모서리를 다 돌아가면서 선택하게 하긴 했지만 내가 요소 변환이라는 거를 요거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존재하는 스케치의 요소들이나 도형들, 스케치의 도형들이나 기존에 앞서 만들어 놓은 피처의 모서리나 또는 점, 꼭지점 이런 것들을 다시 스케치로 하지 않고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요소 변환이라는 거를 쓰면은 어떤 모서리를 따올 거냐면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를 클릭해 가지고 모서리를 바로 따올 거예요. 자, 해봅니다. 클릭했더니 프로퍼티 매니저가 요소 변환으로 바뀌었어요. 속성창으로. 속성이 요소 변환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체인 선택이 있는데 이 체크박스는 켜지 마세요. 체인 선택은 무슨 의미냐면은 얘네하고 연결된 게 요런 체인인 셈이에요. 나는 개별적인 모서리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자, 내가 요 모서리에다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댔어요. 오렌지 색깔로 하이라이트 됐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요쪽 모서리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모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모서리가 있어요? 여기만 해당하는 모서리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해당하는 모서리가 같은 자리에 겹쳐 있을 거예요. 제 것처럼 이렇게 짧게 요 모서리만 하이라이트 됐으면 다행인데 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또 보여드리자면은
마우스 우클릭해가지고 요것도 선택의 요령이기는 한데요. 내가 선택하려는 위치쯤에 커서를 가져다 대놓고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다른 요소 선택하기라는 기능이 사실 숨어 있어요. 이런 거 있나요? 요거 누르면은 이 마우스 커서 위치에 이런 면 요소도 있고요. 요런 면 요소도 있고요. 또 요런 면도 있고요. 요런 모서리 선도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저는 여기쯤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 개의 요소들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님은 요거 원하시나요? 이렇게 리스트들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이 모서리가 맞아. 요거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면밖에 선택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요거 해가지고 확인 버튼을 이제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누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확인 버튼 누르니까 여기에도 무슨 아이콘이 하나 생겼고 여기에도 무슨 아이콘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커서를 가져다 대고 말풍선 뜨는 거를 읽어보면은 모서리에 라는 말풍선이 뜰 거예요. 이렇게 육면체 아이콘에 말풍선이 모서리에 라고 이렇게 뜨는 것들은 바로 요소 변환으로 따온 객체들이 그렇게 구속이 이미 돼버리는 겁니다. 구속 조건으로 아예 얘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이 저랑 달랐던 이유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스케치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 면을 클릭한 거죠. 클릭한 거죠. 요 상황에서 여러분은 저 따라할 때 저는 습관적으로 여백을 클릭해서 이 면 선택한 걸 해제했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안 했어요. 이 말을 제가 안 했어요. 결과가 달라졌죠. 요 면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라면 바깥 둘레가 요소 변환을 누르는 순간 이미 다 따져버려요. 요런 차이였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스케치 들어오기 위해서 이 면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왔을 때 일부러 이미 여백을 클릭해 놓고 면이 선택된 걸 해제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소 변환을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거기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였는데 제가 요거를 주의사항으로 미리 이야기를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따졌는데 그래도 이거 내가 제대로 땄는지 헷갈리죠. 그럴 때는 어제 표시 유형이라는 거를 살펴보기는 했는데 어느 걸로 하면은 내가 요소 변환으로 딴 것 아니면 라인으로 뭔가 그린 것 하고 피처의 모서리하고 구분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음영 처리. 그래요. 음영 처리로 디스플레이를 바꿔놓으면 나머지 얘네들은 다 모서리였단 말이죠. 요런 데 것들은 모서리란 말이죠. 모서리 디스플레이가 꺼지기 때문에 내가 스케치하거나 이렇게 요소 변환으로 딴 모서리만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구분 잘 되죠? 요소 변환을 쓰면서 뭔가 한다 치면은 또는 모서리에 맞춰서 모서리에 맞춰서 스케치를 뭔가 했다 싶으면 여러분은 디스플레이 유형을 음영으로 바꿔놓고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걸 권장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선 그리기를 추가하면 되겠어요. 선 그리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일치, 여기도 일치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쫙 그으면 끝나요. 이해되셨나요? 선 그리기. 자,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선 그리기 일치 이렇게 딱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곡선이 있네요. 이 폐곡선 아니죠? 여기까지는 폐곡선이라 할 수가 있지만 이 선 객체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요렇게를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요소 잘라내기 바로 갑니다. 지능형 옵션을 이용해서 드래그. 정리됐나요? 네. 자, 그러면 뭐 ESC나 선택 종료 빠져나오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 중에 요거 한 칸, 요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요 선분하고는 동등 조건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못따기처럼 뭐 D1, D2 다 표시하는 거로 치수를 따로따로 다 넣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요거는 45도 못따기니까 어차피 그냥 동등 조건으로 갈게요. 자, 두 선분을 선택해서 동등 구속 조건 줄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지능형 치수 바로 갑니다. 지능형 치수 가서 선택이 안 돼 있게 지능형 치수 가가지고 요거 하나의 선분만 얼마예요? 5mm. 자, 그러면 요것을 파고 들어가는데 돌출컷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깊이 값은 10으로 이렇게 파주면 되겠어요. 자, 돌출컷 갑니다. 자, 10 파졌죠? 자, 요거 다 됐으면 이제 디스플레이 유형은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두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 깎아내는 거를 했으니까 얘를 어떤 기능으로 넘길 거냐면은요. 대칭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쪽 편에다가 뭔가 피처 명령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든 정보를 기준면을 이용해서 넘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대칭복사라는 기능인데요. 오토캐드로 이야기하자면 미러 기능인 셈이에요. 오토캐드에서 미러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거였습니까? 객체를 선택하고 대칭 기준 선을 인식시키는 게 관건이었죠. 근데 얘는 3D 형상이란 말이에요. 솔리드웍스에서 대칭 복사는 대칭으로 넘길 피처 명령 또는 형상을 기준면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요 기능을 쓰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여백을 선택을 해 놓을게요. 여백을 클릭해 놨어요. 그래 놓고 선형 패턴 밑에 대칭 복사가 있고 쌤! 바깥에도 대칭 복사 있는데요? 똑같아요. 자, 똑같은 것이니까 놀라지 마시고 저는 화면을 축소해 놔서 요거 선형 패턴 밑에 있는 대칭 복사를 클릭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대칭 복사를 클릭해 놓고 보니까 먼저 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면, 평면, 대칭 복사, 즉 얘를 클릭하고 선택하고 이 명령을 실행하고 보면은 요거를 선택하는데 상태 막대의 설명이 나옵니다. 대칭 복사 기준 평면이나 평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복사할 피처를 선택 이렇게 돼 있죠. 요 설명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대칭 복사의 기준면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는 지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최초의 이 돌출 보스 베이스 첫 번째 할 때 정면 평면으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중간 평면으로 얘를 이 덩어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이거 중간 평면으로 하는 게 포인트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중간 평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정면 평면이 존재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디스플레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나요? 지금 프로퍼티 매니저 창이 탭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디자인 트리 탭을 누르면은 그 리스트를 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그래픽 창에서 파트 2라고 되어 있는 파트명 옆에 왼쪽에 작으면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도 디자인 트리와 같이 이 트리를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요렇게도 열어볼 수가 있고요. 화살표 요거 눌러서도 열어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평면을 선택한다고요? 정면 평면. 요거를 대칭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로 뭐가 활성화됐나요? 파란 색깔로. 대칭 복사 피처. 요것이 활성화됐는데 역시 상태 막대를 보니까 대칭 복사할 피처들을 선택하십시오. 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만 했지만 요거 그냥 요렇게 요 피처 선택하는 걸 해볼게요. 기왕이면 디자인 트리가 열려있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트리에서 컷 돌출 1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제가 동글뱅이 쳐놓은 요 면을 클릭하면은 피처 명령으로 얘가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 면을 클릭했지만 입력돼서 들어가는 거는 뭐로 입력돼서 들어갔나요? 네. 디자인 트리에서 컷 돌출 1을 선택해도 되고 같은 결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는 반대편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오케이.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야, 신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쌤, 나는 최초에 여기 요거 스케치할 때 이쪽에 것도 마저 스케치해가지고 대칭 조건을 형상에 대한 거를 스케치할 때 대칭 구속을 미리 주고 돌출 컷을 한꺼번에 가도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대칭 복사라는 기능을 한번 추가로 본 셈이에요. 둘 다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가도 되고 대칭 복사 기능을 써도 돼요. 여러분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런 형상은 대칭 복사 기능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다. 자, 그리고 나중에 피처의 생성 순서를 바꾸는 것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어느 거 할 때? 자, 등각 보기 해놓고 여기 파는 거를 할 때 쌤, 이거 미러 시킬 건데 이거 미러 시키는 거 먼저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는데 피처의 생성 순서를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디자인 트리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테니까 요거는 잘 들으시길 바래요. 먼저 요 형상을 설명을 할 텐데요. 요거 잘 관찰하시길 바래요.
자, 요거는 요 선이 중요합니다. 요 선이 중요해요. 자, 요거는 여기 이게 각진 모서리가 있었던 상태에서 여기가 못따기 형식으로 이렇게 깎아진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온 거죠. 20mm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도 20mm 지점에서 요 시작점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두 칸, 두 칸 이렇게 되어 있는 구멍이었죠. 요거도 요 가운데에서 정중앙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즉 30mm가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요렇게 30mm가 오는 거예요. 아, 쌤, 여기 이거는 왜 이야기를 안 하나요? 이거는 깎여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여기 뒤에서부터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에서 30으로 이렇게 됐다면 요 선은 45도 각도를 가지는 선이겠네요. 모서리로부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 요렇게 놔두고 보면은 요거는 이 방향으로 봤을 때 10mm죠? 왜? 이게 중간이었잖아요. 중간에서 간다고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요렇게 봤을 때 이 거리값도 10이 됩니까? 직각 등변 삼각형의 한쪽의 각은 역시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45도가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의 선을 또 설명을 할게요. 요쪽에 요거도 세 칸 요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였죠. 세 칸 왔다가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렇게 해서 얘는 여섯 칸이니까 30 요렇게 오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요 지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끝인 거죠, 그냥. 끝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한 칸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5mm가 남아 있네요. 오,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이 짝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오는 거리는 30이고 요거 한 칸 남은 상태에서 정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을 이야기해 볼게요. 요 방향을 이야기해 볼게요. 요것은 요렇게 봐가지고 요게 중간이죠. 그리고 요거 요렇게 깎여지는 거 있고 요렇게 깎여지는 게 있는데 요렇게 봤을 때 요거는 두 칸입니다. 10이죠. 그리고 요쪽으로도 한 칸 요렇게 가는 셈이에요. 요쪽도 한 칸 가는 셈이에요.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0. 즉,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이 가운데 요렇게 두 칸이 있는 상태에서 요거 한 칸 남은 상태에서 요 정지하는 이 포인트 요렇게 되는 것도 직각 등변삼각형의 경사모서리 인셈이죠. 45도를 이루는. 요거하고 여기 위에 있는 45도하고 평행관계가 될까요? 얘네들은? 요거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요거를 45도 선 두 개를 생각한다면 이 면, 동그라미 한 면하고 바닥에 있는 면하고 요거하고는 평행한 상태에다가 위에도 45도, 밑에도 45도이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깎는 면인 셈이에요. 평행하게 요거 깎는 면인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형상을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스케치를 갈 겁니다. 위에 면에다가 이렇게 45도 선을 하나, 요 면에다 스케치 들어가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바닥면에서 스케치 들어가서 이렇게 45도 선을 잡을 거예요.
스케치를 2번 한다. 요게 포인트. 자, 다시 화면을 돌려놨고요. 위에 있는 면, 피처의 윗면 선택하고 스케치 갑니다. 자, 여기에서 면의 수직 보기 했고요. 방향은 기억나죠? 선 그리기를 하는데 바닥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에 일치로 갑니다. 중간점 아니에요. 일치로 시작해서 요 모서리에다가 가는데 요 모서리에다가 일치 가는데 요거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죠? 아까는 뭐 여기 가상의 공간에서 제가 선 그리고 말았죠. 그죠? 그런 거로 요거는 그냥 쫙 이렇게 그려버릴게요. 바깥에다 그냥 쫙 그려버릴게요. 되셨나요? 선택 종료.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치수를 이 모서리에서 출발할게요.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여기 점까지 가는데 요거 몇 칸이었어요? 화면을 괜히 줄였네. 자, 요렇게 되면은 요게 20이죠? 20 맞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20. 자, 요렇게 왔습니다. 여기 끝점은 사실 요거 끝점은 여기 제가 동글뱅이한 요 끝점은 우리가 해놓은 거에서 이 모서리에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왜? 여기 깎여져 있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방금 전에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길이가 같다 이거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가 45도만 넣으면 된다 이거는 알 수 있죠? 네, 지능형 치수로 여기다 45도 각도를 넣을게요. 요 선분하고 이 모서리하고 선택해서 45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선분의 끝점은 우측 상단의 끝점은 피처를 벗어나게 아예 그려주셔도 돼요. 완전 정의까지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그려 놓으셔도 돼요. 또는 이 모서리에 일치하게 붙여 놓으셔도 돼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바깥으로 빼놓으면은 여러분이 좀 이거 좀 이상하다 느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파란 색깔로 덧칠해 놓은 요 모서리에다가 요 끝점을 일치로 붙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중선택하여서 구속조건 부가에 일치로 가도 되지만 요럴 때는 빨리 하려면 이렇게 쓰세요. 끝점 선택했죠. 제가 끝점 선택했죠. 그리고 커서를 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다 대다 보면은 그 커서를 어디다 대나요? 모서리에다 슬쩍 갖다 대죠. 그랬더니 피드백이 일치 뜨나요? 이렇게 붙이는 것도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스케치는 끝났어요. 딴 거 더 할 거 없어요. 요 스케치는 끝났어요. 스케치 종료.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맨 위에 맨 오른쪽에 스케치 종료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고 빠져나가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는 거를 저는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닥면이 보이게 돌려가지고 휠로 화면을 돌려서 바닥면이 보이게 해놓고 스케치 새로 들어갑니다. 하셨나요? 면에 수직 보기 할게요.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점은 여기에 있네요. 원점은 여기에 있네요. 요렇게 내가 그린다 생각하고 면의 수직 보기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요렇게 돌아갔죠. 원점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 그리기를 하는데 이 모서리에다가 역시 일치 갈 거고 이쪽 모서리에 일치 갈 거예요. 중간점 아니에요. 중간점 아니에요.
여기서 일치, 여기서 일치 이렇게 딱 잡아 넣습니다. 자, 얘도 방금 추가해 놓은 요 선은 어차피 45도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스케치 만들어 놓은 거하고 형상 구속 중에 평행으로 얘네를 맞춰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상통하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하고 다중선택해서 평행 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 놓으면 이제 위치만 이 모서리에서부터 요 점이 5mm 떨어지게 하고 요 모서리에서 요 점이 5mm 떨어지게 하고 지능형 치수로 넣기만 하시면 돼요. 자, 해봅니다. 요 점하고 모서리하고 5mm. 어머! 하나만 넣으면 끝나죠? 이미 자세가 평행으로 잡히면서 얘가 45도 기울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한쪽 거리값만 주면 끝나요? 네. 자, 그러면은 얘는 스케치 다 끝났어요. 스케치 종료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등각 보기. 자, 여기까지 한 것은, 스케치 2개 한 것은 평면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평면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참조 영상의 기준면 요거 와가지고 참조 영상의 기준면 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준면 생성하는 방법 2가지는 관찰해 봤어요. 특정한 면을 선택하고서 그 면으로부터 옵셋해서 만들어주는 옵셋 평면을 한번 봤고요. 2개의 마주보고 평행한 평면을 선택해서 중간에 평면 만들어주는 것 해봤어요. 하나 더 했네. 그리고 세 점을 지나는 평면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거는 2개의 평행한 선분만 선택하면은 평면 만들 수 있다. 요거를 해볼 거예요. 이 평면을 왜 만들까요? 이렇게 평면을 왜 만들까요? 돌출 컷하기 위한 스케치를 들어가려고 평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 요거 들어와가지고 선분, 스케치해 놓은 선분, 클릭. 스케치에서 신호등 같은 데 켜진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우리는 요거 제1참조에도 메시지를 읽어보면 선에 제1참조가 됐는데 이게 어느 스케치의 선인지 떠있죠? 또 두 번째 거도 어느 선의 스케치인지 떠있죠? 요거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각자의 선들에 대해서 일치 조건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얘는 완전 정의가 됩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요게 어떻게 평면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두 평행한 직선이었을 때 평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 트리에서 요것도 다른 면을 클릭할 위험이 있으니까 디자인 트리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요 평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다른 면을 클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디자인 트리에서 만들어 놓은 평면에 우클릭해서 스케치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스케치로 들어왔는데 쌤, 여백을 저는 클릭했고요. 쌤, 나는 이거 스케치 하려고 하니까 평면도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이게 걸리적거리네요. 이거 좀 안 보이게 할 수가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자인 트리에서 이 평면 1을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눈동자 아이콘이 이게 하나 있을 거예요. 팝업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평면일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눈동자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면 숨기기가 돼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 숨기기 있죠? 자, 요렇게 꺼졌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안 되니까 편하죠? 쌤, 이거도 숨기기 하면, 이거는 큰일 나요? 이건 숨기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숨기기 하면 안 돼요. 스케치할 때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선을 또 그린다? 아닙니다. 앞 시간에 뭐 썼어요? 요런 거,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소 변환 해가지고 앞선 스케치 위에 있는 거 요거, 밑에 있는 거 요거 클릭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소 변환으로 이렇게 딱딱 클릭 쉽게 되죠? 오케이, 확인. 그러면 요 두 개는 모서리에라고 구속 조건도 표시가 되면서 얘네들은 내가 안심하고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돌출컷을 가기 위해서 폐곡선만 만들면 됩니다. 선 그리기 할 때 이거 끝점 일치 보고서 여기도 끝점 일치 보고서 그려도 돼요. 또 여기 또 끝점 일치 보면서 이렇게 클릭 하시면 돼요. 앞선 동영상에서는 앞서 요거 풀이할 때는 코너 사각형 이런 거 그려가지고 여기다 맞추는 것도 연습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 요소 변환으로 해가지고 요거 스케치 따놓고 선으로 있는 거 바로 하는 걸로 갈게요. 자, 그러면 해서 선 그리기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선 그리기 들어와서 끝점 일치 또 요쪽도 끝점 일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선을 세로 계속 반복해서 그릴 수 있는 상태죠? 바로 이어서 여기에 끝점 일치 여기도 끝점 일치 끝점 일치라는 피드백은 뭐예요? 동글뱅이 두 개예요. 그죠? 이렇게 끝점 일치 잡아놓고 이제 선택 종료로 완전히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요거를 요렇게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컷을 할 때 화면을 요렇게 맞춰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돌출 컷을 할 때 이게 스케치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파괴되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요렇게 잘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요런 식으로 자르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문제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밑에 짜투리가 남아요. 이해되셨죠? 짜투리가 남아요. 그러면은 요거 스케치를 좀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 모서리에 참조했던 거를 지우고 양 끝점을 이렇게 쭉쭉 늘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를 지우고 요 선을 지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번거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 선을 클릭하고 요 아이콘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아이콘 보조선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었죠. 기억나나요? 네. 요 선을 클릭하고 이렇게 보조선으로 바꾸는 기능. 이렇게 해주면 여기 실선이었던 게 1.3선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마음 놓고 요거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선 그리기 해가지고 덧대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짜투리가 안 남을 정도로. 그러면서 선 그리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일선상 피드백도 보면서 이렇게 그려왔어요. 요거 그릴 때는 일부러 동일선상이라는 피드백이 너무 빨리 했네요. 찬찬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끝점 일치로 시작하는데 딱 라인을 그려서
라인을 그려서 내려가는데 이 피드백이 처음에 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점선이 뜨게끔 아이 또 갑자기 또 안 생겨. 그냥 갑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뜨네. 자, 옆에 하나 점을 더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하나 끝점 일치를 보면서 클릭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폐곡선이 됐죠. 폐곡선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요렇게가 폐곡선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보조선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 한 김에 구속 조건 연습할 겸 요거 해볼게요. 요 라인하고 방금 추가한 요 라인하고 두 개를 다중 선택하고 구속 조건을 동일선상이라는 거를 줘볼게요. 동일선상. 요 선하고 다중 선택했어요. 동일선상 있나요? 네. 자, 또 요 선을 선택하고 요 선을 선택해서 동일선상 또 할게요. 다중 선택입니다. 동일선상. 됐죠? 그러면 요게 완전 정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요 선을 완전 정의하고 싶어요 하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선하고 피처에 여기 꼭지점이 있죠. 요거하고 얘를 일치로 붙여버리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완전 정의까지는 안 되겠다. 일치. 요렇게 해놓으면 요거는 뭐냐면 직각 방향으로 봤을 때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컷 할 때 어차피 요 꼭지점에다 일치를 시켜놓으면 여기 요 선분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걷어내는 것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를 잡았는데요. 일치만 해가지고 완전 정의까지는 안 떴죠, 지금. 그죠? 요럴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요 모서리하고 요 선을 동일선상으로 해도 되고, 또는, 보조선으로 만들어 놓은 요 선하고 얘를 평행으로 맞춰도 되고, 두 가지로 완전 정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요 평행으로 완전 정의를 가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완전 정의까지 뗐죠. 자, 면의 수직복이 요렇게 놔두고 보면은 직각 방향으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커팅되면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꼭지점하고 요렇게 일부분은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스케치의 영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요거 짜투리 남는 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요렇게 돌려보면은 직각 방향으로 요거 요렇게 깎으면서 갈 때 스케치 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깎고 갈 때 여기에 대한 거가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 꼬다리를 이렇게 정리했던 거는 왜 이렇게 구속 조건들을 맞췄는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돌출 컷을 바로 갈게요. 돌출 컷. 자, 돌출 컷을 하는데 이번에는 돌출 컷의 옵션 하나 더 볼게요. 돌출 컷의 옵션 중에 그동안은 블라인드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다음이나 관통이나 공명까지를 써봤는데 꼭지점까지라는 옵션도 있나요? 꼭지점까지는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요거 꼭지점까지만 나는 컷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관통을 써도 되지만 요렇게 피처의 모서리 꼭지점 여기까지만 나는 컷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꼭지점까지라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자, 꼭지점까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입력 대기 상태로 넘어온 것이 아이콘도 보면은 모서리 꼭지점 선택해 주세요. 아이콘 그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선택해야 될 거는 여기 꼭지점이에요. 클릭되나요? 자,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커서 옆에 동글뱅이 점이 찍혀 있어요. 아, 꼭지점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클릭. 그러면 컷이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꼭지점 여기까지만 컷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확인. 아따, 등각 보기 한번 봅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전에 피처의 순서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뭐를 설명하면서? 대칭복사 요거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 요거 요쪽으로 넘기는 거로 썼는데 대칭으로 넘겨야 될 것도 요것도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깎여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차 지금 보니까 아, 예전역에 이거를 대칭복사할 피처로 두 가지 다 돌출컷 두 가지 다 미르했으면 좋았네 라는 입장인데 굳이 이럴 때 놀라지 말고 디자인 트리에서 대칭복사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거 끌어다 내려가지고 요 밑에다가 끼겨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대칭복사로 사용한 것이 컷 돌출 1에 대한 것을 대칭복사한 거죠. 그랬을 때 컷 돌출 1 한 것이 여기 파생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스케치할 때 여기 스케치하고 돌출 컷하고 그럴 때 이 컷 돌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 컷을 할 때 여기 면을 컷을 할 때 여기에 사용한 스케치에 대한 것을 요거 컷할 때 참조하거나 정보를 가져오면은 순서 바꾸는 거를 못 한다고 그래요. 종속 관계가 안 된다. 종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한 대로 잘 따라오셨으면은 순서 바꾸는 거 가능할 거예요. 자, 디자인 트리에서 클릭해서 얘를 당겨서 내려요. 컷 돌출 투 밑으로 아이콘이 이렇게 뜨죠? 마우스 왼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이콘이 이렇게 떠 있나요? 이렇게 당겨 놓고서 마우스 왼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밑으로 내려왔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는 바꿨는데 앞서 대칭복사라는 기능을 설명드릴 때 피처는 복수를 선택해서 미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피처 편집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피처 편집이 이제 처음 보실 텐데 디자인 트리에서 여백을 클릭해 놓고 다시 디자인 트리의 대칭복사를 클릭할 텐데 잘 보세요. 클릭했죠? 아이콘이 요런 거 있나요? 마치 돌출 보스 베이스 아이콘하고 비슷한데 연필 아이콘이 같이 그려져 있는 거. 네. 요거를 누르면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요. 즉 대칭 복사를 했는데 내가 하나 빼먹은 거 있어. 편집할 거야. 라는 거예요. 피처 편집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 복사 피처 요거 선택 입력 창에서 컷 돌출 1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 트리도 방금 전에 열어놨기 때문에 작업창에서 볼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컷 돌출 2를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요 면을 클릭해서 컷 돌출 2를 인식시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돼요. 클릭해 보세요. 이야, 저만 신났군요. 자, 이렇게 피처 순서 조절해 가지고
앞서 대칭 복사 쓸 때 못했던 거, 추가 안 했던 거, 꼭지점 때문에 이게 그러는구나. 자, 이거는 사실 취소를 잠깐 누를게요. 기하 조건이 안 맞아서 이거 에러 난다고 하죠. 이거는 왜 에러가 나냐면요. 방금 취소했고요. 컷 돌출 2 할 때 여기 꼭지점까지 돌출 컷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 꼭지점 요거가 꼭지점 정보가 미러되지는 않아서 그래요. 요쪽에 있는 꼭지점하고 요쪽에 있는 꼭지점하고는 엄밀히 말해서 엄연하게 다른 애죠. 내가 이거는 생각을 안 했네. 돌출 컷에 옵션 하나 다른 거 한다고 요거를 간과했네요. 자, 하는 김에 컷 돌출 2 요거 피처 편집 다시 갑니다. 옵션 다른 거 연습은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다른 거 단순한 거로 갈 걸 그랬어요. 자, 뭐로 바꾼다? 블라인드 형태로 바꿀게요. 뭐 다음까지 이런 거 해도 되는데 블라인드 형태로 가장 기본 형태로 바꿔 놓을게요. 블라인드 형태로 바꾸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컷 돌출 2를 다시 피처 편집 들어와서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주면은 기하 조건에 영향 줄 만한 거는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얘는 그냥 이 방향으로만 컷이 되는 거니까 아무런 에러가 뜨지를 않아요. 미러로 바꾸더라도. 그랬을 때 꼭지점이라는 옵션은 연습용으로 한 번 더 봤다. 이런 정도로만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확인 누르고 다시 디자인 트리에서 대칭 복사에 클릭하시고 피처 편집 선택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요 놈을 컷 돌출 2를 대칭 복사 피처로 한 번 더 추가할게요. 하셨어요? 그러고서 확인 버튼 이제 눌러줘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넘어가죠? 네,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꼭지점이라는 정보가 기하 정보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 요거를 주의만 하시면 요거는 문제가 없겠네요. 다 완성하셨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등각보기에 놔두고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면 안 돼요. 뭐가 남았어요? 여기 선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이게. 요거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 3하고 4를 다중 선택,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하시고 숨기기 해주시기 바래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간단합니다. 요렇게 관통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만 하면 되죠. 자,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할게요. 자, 스케치 들어왔어요. 면에 수직 보기. 자, 코너 사각형 가야 되죠?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코너 사각형 이렇게 잡아놔요. 요거 앞서 설명할 때 정사각형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분을 다중 선택하셔서 무슨 형상 구속을 주면 좋을까요? 동등. 오케이. 동등 주고서 뭡니까? 얘에 대한 치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수직선분하고 간격으로 요거를 두 칸이었으니까 10mm죠? 자, 10. 자, 요 모서리에서
요 선분까지 거리값은 몇 칸이었어요? 3칸이면 몇 밀입니까? 15. 아, 클릭 안 했구나. 자, 이렇게 15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 모서리에서 요 선분까지 이 거리는 몇 칸이었어요? 5. 아, 쌤. 이 사각형을 이 선분의 이 모서리의 중간점으로 이 꼭지점을 일치시켜도 되지 않나요? 일부러 이렇게 안 하는 건 왜예요? 치수 정보가 기록되게 하려고 이렇게 치수를 일일이 넣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치수까지 다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완전 정의 끝났습니다. 돌출컷을 가는데 어떤 옵션이 좋을까요? 관통. 무난하네요. 좋아요. 다음까지보다는 관통이 안전해요. 다음까지를 하게 될 경우 여기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고 뭐다? 관통. 자, 이렇게 해서 빵 뚫었습니다. 밑에 화면을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돌려놨어요. 자, 이렇게 저처럼 되셨나요? 에러 나시는 분 없죠? 다른 분 없죠? 저랑 다른 분 없죠? 자, 위에 거도, 위에 형상도 저랑 다른 분 없죠? 오케이. 자, 얘는 30 몇 번이었나요? 38번. 38번. 투상 뭐 38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파트 저장하시거나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상 38번 뭐 이런 식으로 파트 파일을 저장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투상 과제 38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